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은행 국유화를 부인하는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발언에 미국 증시가 4%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36.16포인트 오른 7,350.9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 노력이 성공해야만 경기 침체가 올해 안에 끝나며 2010년이 경제 회복의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가운데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5.6%로 회원국 평균보다 3.7배나 낮았습니다. 유동외채를 외환보유액으로 나눠 계산하는 유동외채 비율이 9년 만에 최대치로 급상승했습니다. 유동외채 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96.4%로 1년 전에 77.8%보다 18.6%포인트나 올랐습니다. 해운업 구조 조정이 선조정 후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산업은행이 해운산업 실무협의회를 열고 해운업체 옥석 가리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정시의 임동소입니다. 어제 북한이 광명성 2호 인공위성 위성 발사를 공식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천명한 셈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 대내외 악재가 산재한 한반도에 미사일 위협이라는 또다시 국지적인 그런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는 물론 더욱 얼어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 역시 북한이 육자회담 협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어떠했는지 글로벌 증시 자세한 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국제부의 강동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뉴욕 증시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네, 24일 뉴욕 증시에서는 전날에 폭락 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데다 은행 국유화를 부인하는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발언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급등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3.32% 급등한 7,350으로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3.90포인트 오른 1441.83을 기록했고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도 4.01% 상승한 77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유화 논란으로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가도 20% 이상씩 폭등했습니다. 이날 지수는 전날 급락으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등세로 출발했고 홈디포, 메이시스 등의 실적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벤 버냉키 FRB 의장의 발언은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발언은 이날 오후에 나왔는데요. 그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미국이 올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금융시장 안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 노력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침체가 올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정부와 의회, 중앙은행이 취한 조치가 성공해야만 현재의 경기 침체가 올해 끝나고 2010년이 경제 회복의 해가 될 수 있다면서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2,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때 주가의 상승세가 주춤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가 경기 회복은 은행에 달렸다면서 정부의 은행 국유화 계획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자 금융주에 대한 불안감을 진정시켜 지수의 상승폭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네, 이날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또 대도시 주택 가격 지수 등도 줄줄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홈디포는 작년 4분기 5,4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해 1년 전에 비해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주당 19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망치 주당 15센트를 웃도는 것이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메이시스 백화점도 작년 4분기 순이익이 주당 73센트로 1년 전보다 악화됐지만 역시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주당 1.06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해 월가 전망치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타깃의 분기 순이익이 41% 줄어들고 작년 12월 미국 20대 도시의 집값이 사상 최대폭인 18.5% 폭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는 작년 12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가 1년 전보다 18.5%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2월 소비자 신뢰지수도 25를 기록, 전달보다 또다시 하락하면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자, 요즘 들어서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과 유가의 움직임도 정리해 주십시오. 네, 미 달러화는 이날 벤 버냉키 의장의 경기 회복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엔화에 대해 3개월 내 최고치로 치솟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오후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는 96.94엔까지 올랐습니다. 달러가 96엔선 위로 올라선 것은 작년 11월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유로도 124.75엔까지 올랐다가 124.47엔으로 소폭 밀리면서 전날보다 3.6% 올랐습니다. 유가는 석유 수출국 기구가 감산 전망과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24일 유가가 4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배럴당 40달러 선에 육박한 39.9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런던 IC 선물 시장의 4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27센트 상승한 배럴당 41.2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소식을 정리해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동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성진경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전일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전일 코스피 지수는 35포인트가 빠져서요. 네. 1063.8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1.5%가 빠져서 37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별로 보면 외국인들이 대규모 순매도세를 나타냈는데요. 3천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개인은 2,500원, 2,500억, 그리고 기관은 3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일 우리 시장 동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제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다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요. 자, 전일 주식시장이 이렇게까지 급락한 요인부터 먼저 짚어봐야겠죠. 예, 일단 외부적인 악재가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미국 은행에 대한 국유화 논란이 우리 시장에도 이제 부담이 됐던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는 이제 결국 그 시티은행이나 BOA 등에 들어가 있는 미국 자금을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실질적인 국유화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우려가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상업은행들의 절대 주가 수준이 리만의 파산보호 신청하기 직전 수준까지, 그러니까 1불, 3불 이런 수준까지 밀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었고요. 네. 이것이 이제 국유화 논란과 맞물리면서 시장의 하락 압력을 가중시켰습니다. 결국 국유화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 상당 기간 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문제의 근본은 결국 국유화를 통해서 은행들이 정상화하는데 또 상당 부분의 추가 자금 투입이 좀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월가에서 국유에 대한 반발, 이걸 어떻게 좀 잘 무마시키면서 정부가 정책 방향을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주요 관건인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갈수록 이제 그 수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현선물 모두에서 큰 폭의 매도세를 나타냈는데요. 외국인들이 12월 만기 이후에 누적 순매도 규모가 4만 계약을 초과한 상태고요. 지난 11일 동안 1조 8천억 원의 주식을 거래소에서 순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 들어서 외국인이 순매도로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전저점을 이탈하는 게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동유럽 디폴트 위험의 증가,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급등,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매도 배경으로 파악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외국인들이 강하게 선물 부분에서 매도세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과거에 3만 계약 이상 초과 매도를 했을 경우 세 차례를 살펴보면요. 이후에 주가가 한 10에서 많게는 35%까지 이렇게 하락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강한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에 또 불안감을 줬던 것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1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주가에는 부담이 됐고요. 현재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 시장 개입, 이 조치 외에는 다른 기대할 요인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2월하고 3월 중에 외화 차입금 중에 도래하는 만기 규모가 100억 달러가 좀 넘는 수준이고요. 이에 반해서 들어올 수 있는 돈, 그러니까 무역 수지 쪽에서 흑자가 날 수 있는 부분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화 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시장을 좀 압박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들어서 이제 주가가 워낙 이제 좀 하락세로 이제 방향을 좀 잡은 듯하고 외국인들이 순매수세에서 순매도세로 돌변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천선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천선 지지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반대편에 있는 게 사실이지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오늘 아니면 단기적으로 1000포인트 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예,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은 천선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지난 12월 중에 이제 저점이었고요. 그리고 10월 저점과 11월 저점을 연장해서 그어보면 만나는 선이 이제 한 천선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천선이 또 과거에는 어떤 상당한 저항선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는 어떤 심리적 지지선으로서 이 천선 붕괴가 저가 매수를 촉발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지지선이 꼭 이번에도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은 또 남아 있습니다. 지난 12월 달보다 지금의 금융이나 경제 환경이 더 나아졌다라고 보기에도 다소 좀 힘들기 때문에 과거의 지지선이 얼마만큼의 효력을 발생할 것인가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 천선이 지금 과거에도 천선이고 지금도 천선이지만 그 천선의 밸류에이션 수준을 보면 과거보다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의 순이익을 기초로 해서 올해 이익을 기초로 했을 때 한국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0.6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10.6배가 그러면 낮은 건지 높은 건지를 이제 다른 국가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국가들을 보면 아직 한국 시장의 PER이 신흥 시장보다는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선진 시장들, 특히 유럽 증시에 있는 국가들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이 예전처럼 천선이었을 때 나타났던 가격 매력이 이번에도 이제 좀 나타나겠다 이렇게 보기에는 다소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 분석이나 밸류에이션 상황을 놓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점을 예측하기보다는 현재 시장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악재들이 어떻게 풀려가는지 악재 해소에 의해서 형성된 저점, 이것이 이제 상당한 신뢰를 갖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또 한번 또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은 과거 이제 11월 달이었나요? 이제 우리 시장이 워낙 급락세를 보일 때 전저점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천선이 만약에 붕괴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힘없이 지난번에도 천선이 지키네 만에 하다가 그냥 워낙 힘없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또 한번 어떤 상존된 악재가 터져 나왔을 경우에는 또 그런 상황이 재현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전저점과 한번 연결을 져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천선에 대한 막연한 지지보다는 전저점에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두고 좀 보수적인 시장 대응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난 4분기에 이제 900선이 깨지면서 저점이 형성됐었는데, 경기 상황을 보면 지금 이제 올해 경기 저점이 금년 2분기 정도로 좀 늦춰질 가능성은 있고요. 네. 현재처럼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주가가 선행해서 좀 움직인다. 이걸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랑 거의 동행하는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러한 경기 흐름, 그리고 현재 산적해 있는 악재들 중에서 한두 가지가 좀 이렇게 터져 나올 경우 이 부분이
시장에 하락 압력이 되면서 전저점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둔 대응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불안한 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공격보다는 방어가 아무래도 최선의 전략이 되는 경우가 좀 더 많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천선이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은 시장에 어떤 악재가 이게 가시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감과 우려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유럽에서의 디폴트가 날지도 모른다. 그리고 네. 미국 상업은행들이 국유화될 수 있다라든가 GM이 파산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 우려들이 이게 상존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여기 현 수준에서 더 뚫고 계속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것이 이제 실제 현실화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우려가 끝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런 우려들이 실제로 현실화되는지 아니면 이제 해소되는지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급격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제반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이 좀 형성됐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매수 시점을 좀 늦추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좀 현금 그 비중을 좀 늘린 채 갖고 있다가 어떤 최악의 상황이나 급변하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때 좀 초저가의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께 오늘의 전략에 대한 조언을 해주셔야죠. 예.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강한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기술적 반등을 하더라도 그 폭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같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심리적인 지지선보다는 악재의 발현이 확인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11월 저점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보수적인 시장 접근을 권해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에 관한 설명도 해주십시오. 예, 아직까지 주가가 저점이 이제 확인됐다, 이렇게 단언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실적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적 전망이 괜찮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4분기 실적 호전주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일 수 있는데요. 4분기에 안 좋은 경제 상황 속에서도 실적 호전을 이룩했던 그런 성과를 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종목들 중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체를 가지고 있어서 금년 1분기, 2분기에도 안정적인 이익 개선이 가시화될 수 있는 삼성정밀화학이라든가 포스렉, 호텔신라, 유니드 정도가 유망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가 만약에 반등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봤을 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은 최근 상황을 놓고 보면 주가하고 환율하고, 그러니까 주가는 오르고 환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환율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주가 반등 시에 좀 고르신다면 상대적으로 탄력을 좀 크게, 그래서 수익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철강, 음식료, 그리고 운송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업군에 관한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비료 사업 부분에 이제 수익성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삼성정밀화학과 또 포스렉, 그리고 요즘 들어서 워낙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명동거리 나가면 여기가 이제 일본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일본인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관광객들이 상당히 이제 쇼핑량이 늘어나면서 면세점 수익이 상당히 증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전체 호텔 법인의 매출이나 이익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이제 면세점 수익이 차지한다고 하니까요. 호텔신라가 엔화 강세에 따른 면세점 매출 증가에 수혜를 톡톡히 보는 그런 종목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유니드, 이렇게 네 기업에 관한 설명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성진경 팀장 모시고 현 장세 분석, 그리고 하락세로 방향을 잡고 있는 듯한 우리 증시에서 과연 저점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예측과 기업들의 추천, 이에 관한 설명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7분을 약 7, 8초 남기고 있습니다. 자, 먼저 동시효과 상황을 통해서 오늘 증시를 살펴볼 텐데요. 자, 그래도 전일 뉴욕 증시의 모습이 나쁘지 않았으니만큼 우리 증시도 오늘은 일시적으로 좀 반등 장세를 기대를 해 봄직도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동시효과 상황을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제하고는 정반대의 분위기인데요. 자, 먼저 KB금융이 6.81%에 한 7% 가까운 그런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첫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 밖에 삼성전자가 플러스 2.67, 포스코가 플러스 2.85, 한국전력과 SK텔레콤은 1%대, 현대중공업이 3.91%의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가 상당히 모습이 괜찮고요. 현대차가 플러스 3.89% 상승, LG전자 플러스 3.07로 IT 관련주, 자동차주도 오늘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신한지주가 플러스 3.94% 상승을 하고 있고요. 두산중업과 SK에너지 역시 2.76, 2.31%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오늘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조선주의 상승을 이끌며 4.5%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이 조선 관련 대표주로서는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러스 5.67%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플러스 5%를 상승하면서 하이닉스 갖고 계신 주주분들의 마음을 놓게 하고 있고요. 자, 아모레퍼시픽이 플러스 1.8%, 현대상선이 플러스 2.69%로 요즘 해운주 업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으면서 플러스 2.69%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역시 금융주 상승에 함께 동참을 하면서 플러스 3.4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주도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만 현대건설,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등과 마찬가지로 한 2% 내외의 그런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자, 기아차 역시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오늘 큰 폭의 상승세 5.75%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TX와 현대오토넷이 4%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STX 엔진 역시 플러스 4.38%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T중공업이 플러스 2.53%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S&T그룹 전체적으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해서 많은 계열사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런 평가 차익을 얻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플러스 3%, 태용이 플러스 3%, SK 브로드밴드 역시 3%의 상승을 나란히 보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플러스 6.61% 상승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이 플러스 5.71, 평상과 소디프 신소재, 태광이 플러스 3% 중후반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진소재가 플러스 6.25% 상승, 성광밴드가 플러스 4.7%, 그 밖에 포스데이터, 주성엔지니어링, 디오스텍, 그리고 동국산업 등등 4%대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가 많고 그 상승폭도 무척이나 큽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동시효과 상황과 개장시효과를 전해드릴 때도 이제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오늘 같은 장에서는 전해드린 저도 이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자, 개장시효과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양시장을 살펴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3%, 포스코가 3.16, 한국전력이 3.51%로 굉장히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탄탄합니다.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KB금융이 6.26% 상승을 비롯해서 LG디스플레이 플레이 플러스 4.14, 신은지주 플러스 5.57, 두산중공업, SK에너지, LG가 나란히 3%대, 현대중공업과 삼성물산도 역시 3%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동시효과 때와 마찬가지죠. 지금 서울반도체는 플러스 7.05%로 그 상승폭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 태용, 셀트리온 등등 3%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3%대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출발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네, 현대증권 투자분석부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용석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출발 상황 상당히 좋은데요. 네, 어제 그 미국 금융기관에 대한 국유화 논란과 불확실성으로 미국 다우지수가 7,000선 붕괴 직전까지 몰려섰는데요. 미국 증시가 어제 극적 반전을 하면서 우리 증시의 투자 심령의 안정에 기여하고 이는 오늘 30포인트 상승과 함께 기존 박스권의 하단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금융기관에 대한 국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연준 의장이 상원 금융위원회 연설을 통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필요시에 보통주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를 매입하되 엄청난 손실이 실현되지 않는 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원은 하되 즉각적인 국유화는 유보한다는 입장 표명으로 시티그룹과 BOA 등이 20% 넘는 상승을 하면서 주요지수 모두 3에서 4%가량 상승했습니다. 우리 증시 이러한 미증시의 상승 반전 영향에 따른 부분적인 투자 심리 개선에 글로벌 구조 상에서의 우리 산업의 경쟁력 우위와 상대적으로 양호한 금융 기반이 더해지면서 IT, 은행 등을 중심으로 시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상승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선택하는 게 좋겠다고 보십니까? 예, 어제 상승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미국 증시의 상승이 위와 같은 그 국유화 논란에 대한 종지부적인 발언이 주요했겠지만 주택 지표나 소비자 지표들이 급락이라는 부정적 지표가 발표된 가운데 출현됐다는 점에서 미국 증시가 충분히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는 공감대 형성과 무관치 않다고 볼 때 의미 있는 상승 반전으로 시장은 평가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시장에서 눈여겨야 될 부분은 다름 아닌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태도 변화 여부로 하겠습니다. 외국인 선물 시장의 누적 포지션 누적이 결국엔 프로그램 매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다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시각을 변형할 경우 매우 중요한 수급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기존 박스권 복귀까지 추가적인 진통과 원달러 안정 여부 그리고 북한 리스크의 잠복 등을 감안한다면 기존 박스권의 완전한 복귀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눈여겨볼 만한 종목과 업종 소개도 함께 해주십시오. 예, LG 디스플레이 등 그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 지배력이 확대될 전망이 있어서 비교적 그 양호한 주가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종의 구조조정상에서 한국 패널 업체 등이 상대적인 수혜 강도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국 업체가 원가 구조나 고객 기반 및 제품 구성 측면에서 대만, 일본 업체에 대비해 시장 점유율 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완성 업체와 부품 업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수혜 업종으로는 LG 디스플레이와 우리 ETI, TLA 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 종목으로는 현대모비스가 경기 방어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완성차 업체와는 실적에서 현저한 차별화를 보이고 있어 현대모비스와 같은 실적 개선 종목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25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중동 지역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음 달 초 카타르로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으로 원정 치료를 갔던 중동 고객이 가격과 서비스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로 몰릴 경우 진료 수입 10억 원당 19.6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 홈쇼핑에서 유명 화가들의 명작을 동일한 재료와 방법, 기술을 이용해 똑같은 크기로 재현한 작품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 CJ 홈쇼핑은 지난 22일 진행한 퐁피두 센터 특별전 기념 명화방송에서 1시간 만에 1,500점의 미술품이 판매돼 총 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계빚이 688조 2,400억 원으로 700조 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가구당 부채 규모는 4,128만 원으로 1년 새 286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부동산 값이 급락할 경우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되면서 가계의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일본 엔화 자금을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엔화 대출 금리가 3%에서 6%로 1년 새 2배나 급등했습니다. 원엔 환율의 고공행진으로 환차손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금리 부담까지 높아진 것이어서 미중고에 따른 경영난이 우려됩니다. 동유럽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국내 은행들이 후폭풍을 막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의 외화 차입 규모 중 유럽계 차입 비중이 60%에 달하고 상반기 만기도에도 100억 달러에 육박해 동유럽 금융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은행들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 업체들이 불량 고객 속가내기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최대 신용카드 업체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밀린 카드 대금을 갚고 신용카드 계좌를 폐쇄하는 고객에게 $300의 선불 카드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객 수를 줄여서라도 연체율을 낮춰 디폴트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전자업계가 기업 간 거래 B2B 시장 공략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가전소비가 줄어드는 데 비해 B2B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B2B용 새 제품이 선보여지고 전담 조직이 신설되는 등 시장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합니다.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남권 아파트는 올 들어 부동산 규제 완화와 제2롯데월드 개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는 반면 강북권은 아파트의 거래가 끊겨 이달 강남과 강북의 3.3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차는 1,351만 원으로 다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는 재계 관계자들이 시간을 쪼개서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잇따라 만났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확대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기업들은 금융과 정치의 불안정을 해소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사실상 정부와 재계가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댄 날이었는데요. 네. 이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 대기업의 고용 창출과 투자 확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이 금융과 정치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등 이렇게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당정에 전달했습니다. 이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이제 서울 모 호텔에서 이 조성래 정경련 회장 등 이 경제 5단체장과 이 조창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이제 기업들의 경제난 극복에 적극 동참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윤 장관이 이제 이날 간담회에서 이 고용과 투자는 결국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또 그래야 한다면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이어가려면은 이 고용과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러한 뜻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재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주문한 셈입니다. 이 한나라당도 어제 이 경제 5단체장과 만나서요. 이 대기업이 고통 분담에 좀 앞장서서 투자해야 한다면서 이 기업이 가진 100조 원가량의 현금성 자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계는요. 이 정부와 정치권에 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먼저 좀 조성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이 조성래 전경련 회장은 이제 올해 600대의 기업 투자 목표액이 한 86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난해보다 한 2조 원 정도 줄어드는데 그쳤다면서 이 대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미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 조 회장은요 이어서 우선 기업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사회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안심하고 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좀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정부와 정치권에게 좀 요청을 했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약간은 미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재계의 바쁜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정부와 재계의 또 미묘한 시각 차이가 드러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원했던 반면에 또 기업들은 먼저 좀 투자 환경을 조성해달라 이런 그 분위기였던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들 양자 간의 시각 차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기업을 향해서 연일 어제뿐만 아니죠. 계속 고용 창출과 이 투자 확대를 주문하는 가운데 이 양측 간에 결국 조금의 시각 차이를 우리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당정 측 같은 경우는 이 대기업의 고통 분담을 적극적으로 동참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반면에 이 재계는 이 같은 원론의 찬성은 분명히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부와 당정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좀 우선돼야 된다. 대표적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을 시킨다든지 현재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한미 FTA를 비준하는 일, 또 경제개혁법을 좀 통과하고 또 민생 안정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는 등의 이러한 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된다. 현재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당정은 또 이게 세제 혜택 등 지원책을 내놓는 만큼 재계에다 또 적극적으로 화답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지만요. 또 한편으로 재계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급선무라면서 오히려 이렇게 요구를 하는 당정을 향해서 또 한 번 호소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과 투자 확대를 연일 화두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시장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재계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또 한나라당 역시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앞장서서 투자를 해야지만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서 역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계의 입장은 조금 다르죠. 앞에서도 계속 저희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요. 한마디로 당정이 뭘 좀 속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현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요. 이 당정이 기업이 현재 처한 현실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 재계의 분위기를 현재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당정 같은 경우 재계의 현금성 자산이 100조 원이라면서 이 돈을 계속적으로 풀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수치라는 것은요, 2007년 한국은행이 조사한 이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 자체가 연 매출 25억 원 이상의 전국에 5,000개 이상의 기업을 수치로 한 만큼 이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으로 보기에는 조금 시각이 무리가 있다. 이렇게 기업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개념 역시 이 정부와 재계 간에 조금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당정은 이 현금성 자산을 말 그대로 당장 내일이라도 쓸 수 있는 현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요. 이 기업 같은 경우 이 현금성 자산의 본질은 이 임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데 쓰는 운영자금이라면서 이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돈이지 결코 남는 돈이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재계는요. 이 정부와 정치권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환율이 또 급등락하는 등의 금융시장이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금산분리 완화라든지 출자 총액 제한제도 폐지 이런 것들이 경제개혁 입법들이 언제 처리될지 모르는 지금 급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좀 불안정한 상황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좀 급선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금융과 정치 불안 안정성이 해소가 되면은 기업들은 정부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것이다. 이러한 입장 현재로서는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 밖에 정부가 중동 지역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카타르의 대표단을 파견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와 있습니다. 자, 의료 산업이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미 뭐 동남아의 태국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은 이제 의료 허브 국가를 꿈꾸면서 굉장히 많은 그 외국인들이 어떤 환자라고 해야 될까요? 관광객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두가 섞여 있는 그런 개념이죠. 상당히 많이 유치해서 아주 짭짤한 그런 수익들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도 이제 뒤늦게 이런 산업을 좀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중동 지역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오는 3월 초 카타르로 대표단을 파견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뭐 방금 전에 환자라고 할지 관광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돈을 쓸어오는 분들인 만큼 관광객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 정부가 지난 1월에 이 17개 신성장 동력 중 하나로 이 국제 의료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우선 중동 지역에 있는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정부가 밝힌 상황입니다. 이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은요, 이 복지부 관계자들이 다음 달 7일입니다. 이 해외 환자 유치단을 꾸려서 카타르를 방문해서 설명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이 카타르 보건부 관계자들과 또 만나는 것도 현재로서는 예정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복지부의 관계자는요, 이 우리나라의 해외 환자 유치에 대해서 좀 알릴 필요가 있어서 담당 직원을 보낼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내 의료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밝혀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보건산업진흥원의 관계자 역시 이 카타르 보건부 장관이 오늘 4월쯤 방한하기로 했는데 이 그때 가서 이 양국 간의 의료 서비스 협약을 좀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카타르 공무원들은요, 이 자국에서 현재 치료가 힘들 때 정부가 지정한 국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이 정부가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바로 이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겠다. 이러한 뜻을 좀 품고 있습니다. 현재 뭐 카타르 같은 경우는요, 미국이나 유럽 국가로 주로 좀 원정 치료를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협약을 맺게 되면 아무래도 그들보다는 뭐 가격이나 또 서비스 면에 있어서 우리 역시 의료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경쟁력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좀 환자가 몰릴 거라면서 현재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지금이야 그렇지 않습니다만 뭐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몸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큰 수술 받고 그럴 때는 좀 우리나라가 미심쩍어서 그런지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 가서 수술 받고 오시는 분들도 꽤나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전 세계 아마 그런 그 여유 있는 그 부유층들이 좀 의료 기술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국가에서 그런 수요가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끌어들여서 외화를 보는 그런 수단을 좀 강구를 해야겠습니다.
자, 환율이 다시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환율이 또 10원 이상 15원 가까이 좀 내리는 모양새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네. 또 아직까지도 그래도 1,500원 왔다 갔다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이제 1,500원대에서 또 움직이자 또 정부의 발걸음 부쩍 빨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금융당국 수장들이 이례적으로 이 청와대에 있는 서별관 회의에서 이 환율 시장 안정책을 또 긴급적으로 논의하는 한편에 또 엔화 표시 채권이 사무라이 본드 발행을 현재 사전 준비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또 우리은행을 시발로 또 시중 은행들도 본격적으로 외화 차입에 나서는 등 이른바 비상대책 컨틴전시 플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현재 들려와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표를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최근 들어서 구두 경고나 또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조치가 잇따라 단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좀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감시 강화와 외화 유동성 확보까지 바야흐로 이 정부가 외환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상대책에 나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정부 같은 경우는요, 환율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고공비행하는 와중에서도 이 구두 개입을 멈춘 채 이 직접적인 개입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던 와중에 정부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다른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외환당국의 핵심 관계자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컨티전시 플랜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지 하루 만에 윤중현 장관과 이성태 총재 또 진동수 금융위원장이나 또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 등 이른바 서별관 회의 어제 개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장단기 대책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정부 당국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는 것이 대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얘기가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써야 될 때는 언제든지 적극적인 대책을 강하게 푸시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또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외화 유동성을 늘리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바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재정부는 이제 오는 27일입니다. 이 네. 산업은행과 이 수출입은행 등 이 이른바 국책은행들을 대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일본에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엔화 표시 채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른바 사무라이 본드라고 하는데요. 이 사무라이 본드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전 수요 조사는 일단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부 관계자는요. 은행들이 엔을 달러로 해서 스와핑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무라이 본드 발행이 외화 유동성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이렇게는 예상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는 외화 차입 역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제 우리은행이 이 정부와 지급 보증 계약에 대해서 내용을 협의하고 있고 아마도 3월 중부터는 이 공식적으로 외화 차입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경영권 개입이 높은 이 지급 수수율도 높은 이러한 지급 보증을 통한 외화 차입을 꺼리던 은행들이 현재로서는 이 외화 차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이 그만큼 정부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부의 관계자는요, 이 해외 차입 요건 중 하나인 이 은행들의 결산 실적이 이제 오는 3월 중순에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지급 보증을 통한 은행들의 외화 차입이 그만큼 더 크게 늘 것으로 현재는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정부의 움직임 점차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가계 빚이 7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이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을 때는 이런 가계 빚이 굉장히 묵직하게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 전체 가계 빚이 70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얼핏 이게 피부로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네. 한 가구당 빚이 4천만 원을 넘어선다고 어이구. 합니다. 집집마다 4천만 원씩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경기 침체와 이 자산 가격 하락으로 가계 소득이 줄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가계의 상환 부담 역시 현재로서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를 했지요. 2008년 중 가계 신용 동향을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은 이 지난해 말 기준 가계 대출과 신용카드 등에 대한 외상 구매를 합한 가계 신용 잔액이 전체로 688조 원이라고 합니다. 전년도 말보다 57조 원가량 증가한 셈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가구 수 전체 한 1,600만 가구로 나눠보면요. 한 가구당 약 4,100만 원 정도 빚이 있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년 사이에 가구 빚이 한 280만 원가량 늘어난 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한국은행의 관계자는요. 이 중도금이나 잔금 용도로 주택
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이 지난해 11월 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한 것이 이 가계대출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로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또 이 예금은행 대출 용도별로 보면요. 크게 이 주택용도 대출이 전년도에 한 41%에서 44%로 크게 좀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소비 등 기타 용도의 비중이 58%에서 55%로 하락을 한 모양새입니다. 빚은 늘어났지만 이 가게들이 점점 더 이게 소비에 대해서는 지갑을 닫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팀장은요, 이 정책금리 인하 등으로 최근에 이 가계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있지만은 또 경기 침체로 이 개인 소득이 줄고 있고 또 하나는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의 채무 부담 능력은 현재로서는 좀 악화되고 있다. 별로 좋지 않은 모양새다. 이렇게까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이야 뭐 좀 금리가 그래도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이제 하반기쯤에 어떤 뭐 금리 폭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불안한 조짐을 예측하는 것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라면은, 현실화된다라면은 그런 금리의 어떤 그 상승세가 또다시 이제 가계 재정에 상당히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승의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우리 증시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25% 상승한 1087포인트이고요. 코스닥은 2.60포인트 상승한 379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1499원에 개장을 했는데요. 현재 9시 18분 기준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다시 11원 60전이 하락한 1504원 70전에 거래가 되면서 여전히 150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는 70억 조금 넘는 그런 순매수로 오늘은 순매수세로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좀 순매수세를 늘려서 우리 증시에 좀 단단한 버팀목 역할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한 주가 시작하는 첫날인데요. 월요일 장 출발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양시장 정리를 해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1% 조금 못 미치는 0.85%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144.89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1.73%가 상승한 360.67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도 9시 16분 기준으로 해서 소폭 하락을 했네요. 14원 50전이 하락한 1343원 50전으로 1300원대 중초반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조금씩 안정감을 찾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출발 상황 좋은 것이니만큼 이번 한 주 내내 이런 좋은 흐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